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책임지니까 제발 아파트 좀 사세요.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일산 아파트 갭투한 사람 폭망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자기 아파트가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비양심적인 거죠, 그죠? 자기는 뒤로 몰래 아파트를 사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구독자가 1,800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뭐 이 백석마을, 백마마을, 그 다음에 강촌마을 여기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1,800명도 뭐 저한테 광고 수익도 들어오고 뭐 막내딸한테 용돈도 주고 그 수익금으로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만족해요. 그리고 수익 면에 있어서는 뭐 저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사람은 뭐 수십만이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러면 이제 수익은 광고 수익은 저보다 뭐 몇십 배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믿고 아파트를 팔거나 팔았거나 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했다가 기가 죽어서 아파트를 못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진짜 열불나죠,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만 명이 폭락할 거라는, 폭망할 거라는 그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안 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만 아니면 작년에만 그랬으면 문제가 안 돼요. 수년 전부터 계속 떨어진대요. 그런데 자, 그 사람 주 활동 본 거지가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 중위권 가격이 17년도에 17억이었고 18년도에 18억이었고 19년도에 19억 아니 그 9억 얼마 20년도에 10억이 좀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년 1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매년 1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과를 안 해요. 반성도 안 하고 성찰도 안 하고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연구원도 있고 뭐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도 있고 학식은 굉장히 높을지 몰라도 현 시세의 어떤 흐름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 때문에 집 안 산 사람들, 못 산 사람들, 그리고 그 한 채밖에 없었던 집을 달랑 팔아서 지금 속 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위안이 될까요, 과연? 위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폭락론자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제발 무주택자 집 사세요. 그러면 이 투기 조장꾼 하면서 뭐 욕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당신은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그냥 평생 임대 사십시오. 여러분 평생 월세 사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 예를 들어 볼게요. 350만 원 정도 월급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꽤 괜찮은 아파트에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30일 동안 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아파트 집 주인을 위해서 일한 거죠, 그죠? 왜? 300만 원 실수령액 중에서 100만 원씩 꼬박꼬박 집주인한테 월세로 날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열흘 동안 일하고 소비한 그 노동력, 그 나의 시간들, 그 다 집주인한테 준 거예요, 열흘간. 그 나머지 20일간 일한 거 가지고 겨우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산 거예요. 그 비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집주인한테 열흘간 노가다 수익을 바치면서 계속 월세를 살 겁니까?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정부에서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면서 3기 신도시를 민간에 요만큼도 떼주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 국가에서 밀고 있는 20년 영구 전세인데 3억이 들어갔어요. 그럼 20년 잘 살았어요. 20년 뒤에 3억이 3천만 원 된다니까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우리 가족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또 폭락한다는 그 사람이 근거로 된 그 깡통 전세, 여러분 지금 제가 2월 달에 투자한 그 사단지 37평 1억 5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3억 5천이었습니다. 전세가가. 그래서 전세가가 3억 5천이었고 1억 5천 투자해서 5억짜리 집을 투자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만 있어도 됐죠, 그때는. 근데 지금 8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4억 5천의 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깡통 전세라는 거예요. 지금 8억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게 3억 5천의 전세를 살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깡통 전세라는 거예요? 깡통 전세가 되려면 진짜 8억 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아파트 여기 5단지도 마찬가지고 5단지는 5천 투자했어요. 5천 투자해서 지금 6억 5천이 된 거죠. 그죠? 32평. 그러니까 무려 순식간에 9월 달에 샀는데 2달 사이에 2억이 오른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투자 수익률로. 워렌 버핏이 4년 걸린답니다. 100%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저는 5천만 원 투자해서 2억의 수익을 챙겼으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면 46, 16년 걸렸겠죠. 그죠? 워렌 버핏보다 제가 잘 투자한 거예요. 일단 제가 올해 9월달 투자한 것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사면 이제 투기예요. 맞아요. 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제가 사면 투기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투기 주장꾼입니까? 지금 제가 계속 무주택자라면, 전세 살고 있다면, 월세 살고 있다면 아파트 제발 저처럼 사서 좀 주거 복지를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IMF처럼 진짜 경제가 막 쑥대밭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30%막 아파트 가격이 깎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8억짜리가 깎여도 5억 5천이에요. 내가 5억에 샀어요. 5억에. 그 5천 남잖아요. 그럼 저 미치는 장사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투기 조장꾼이라고 하는 무주택자 월세 사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30% 폭락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100만 원 월세 살고 3억 그 전세 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막 쌍욕하는 여러분은 직장이 날라가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직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2 IMF가 오면. 저 IMF 때 무주택자였어요. 그때 정말 심란했죠. 5개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하고 관련된 어쨌든 제 직장도 날아가고 집사람 직장도 날아가고 정말 암담해서 아 이제 이민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 머나먼 호주까지 아기를 손잡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거긴 더 쌩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청소하는 거예요. 유리창 닦고. 제가 뭐 영어가 능통해서 그 청소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겁했던 거는 거기는 주세를 받아서 주급을 받아서 주세를 내더라고요. 일주일 연락해 이래서 주급을 받아요. 그럼 내가 사는 집에 주세를 내는 거야. 매주. 우리나라는 그래도 월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세잖아요. 거기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행을 갔는데 여행 이제 끝내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진짜 막막했죠. 근데 다행히 여기 백마 마을은 학원 가잖아요. 집사람이 영어 학원을 3단지 앞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름을 알면 잘 알 거예요. 저는 집사람의 힘을 얻어서 1,080만 원인 지금 1단지 삼성아파트 입구 그 2층에서 이종호 국어학원이라고 이제 간판을 걸고 뛰어든 거예요. 솔직히 쫄았죠. 잘 될지 안 될지 전혀 몰랐으니까 제 역량이 어디까지일지도 몰랐고 근데 그 해에 다행히 우리 학원에서 첫해 제가 오픈한 첫해 우리 학원에서 등록해서 다녔던 학생이 서울대 2명이나 합격한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서울대 합격할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종호 국어학원 새로 생기니까 와서 이제 수업을 들은 거죠.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학원을 선택해서 우리 학원 이름을 알려줘.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저 작은 학원이 1,080만 원
월세 학원이 서울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져서 정말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3단지 입구에 집사람 영어학원도 대박나고 저도 대박나서 학원을 합쳤어요. 크게, 굉장히 크게 한 층을 다 쓰는 이종학원으로.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다 잘 됐던 거예요. 무려 그 기간이 15년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하늘을 운전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라는 그 서실을 가르치면서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이 이거인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이 더 마음 편해요. 그때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도. 저는 그 폭락론자들이 경기 폭망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본인을 위해서일까요? 본인 직장이 없어지는데 그 월세 100만 원 살던 사람은 어떡하라고? 직장이 없어졌어. 아파트 가격이 30% 떨어지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다 합하면 20여억이니까 30% 깎여도 16억, 17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노후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폭락론자 말을 믿고 월세로 살거나 전세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30%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8억 하던 게 5억 5천으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서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원 무궁하게 계속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로. 나중에 자식들은 뭐 대학 가르쳐 놓으면 알아서 이제 생존할 테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떨 거예요? 내 노후. 아파트 한 채도 없는 내 노후는 어쩔 거예요? 주택연금도 가입하지 못하는 내 노후는 어제 풍동에 그 자동차 그 정비 기간이라서 검사 기간이라서 갔다가 리아카를 그 폐지를 잔뜩 싣고 두 노인네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갈 때 땀 뻘뻘 흘리면서 언덕을 올라가서 제가 다행히 그 아파트 검사 아니 그 자동차 검사가 좀 늦어져서 계속 가는 것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서서 1,000원짜리 몇 장을 쉬는데 그 1,000원짜리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오늘 몇천 원 벌었다겠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열심히 직장에 다녀서 근로소득만으로 전 올해 뭐 근로소득도 수억 벌 자신이 있지만 자본소득 뭐 또 10억 벌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도 도라고 했어요. 우리말은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한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너도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맞아 죽겠죠, 그죠? 너만 사랑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제가 10억 벌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파트가 3, 4, 5단지 아파트가 내 채가 제가 일감을 주지도 않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일할 거야 아마.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 아파트들이 제가 일감을 준 적도 없는데 정말 열일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수억을 벌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앉아서 놀고 먹는 거죠, 그죠? 아파트가 이랬으니까 내가 힘들었겠어요? 아파트가 열일해서 저한테 수억을 챙겨주면 뭐가 좋으냐면 근로라는 어떤 노가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지금 전 현재 공인중개사는 오늘 시무식 날이라고 시무식 하지도 않았는데 갔어요. 아까 벌써 퇴근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돈 이제 조금만 벌어도 되니까 지금 잘 벌고 있지만 조금만 벌어도 되니까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오늘 10시 안 나왔어요. 좀 더 늦게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출퇴근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노가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내일 안 나올 생각이에요. 일하는 날 있으면 안 나올 생각입니다. 모레도 안 나오고 글피도 안 나오고 연휴 3일 푹 쉬었다가 월요일 날 늦지막하게 나올 생각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겠어요? 나 대신 아파트가 열일해서 우리 자본 수익을 챙겨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 폭망하라고 기원할 거 없습니다. 아파트 가진 자들이 아파트 폭망해서 반값으로 떨어지면 여러분한테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아요. IMF가 오면 좋을 것 같죠? 하나도 안 좋아요. 진짜 지옥문이 열립니다. 먹고 살기가 더 삭막해집니다. 그나마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인플레이션 현상만큼 오르고 어느 대표가 9.9% 올해 상승한다고. 왜 9.9% 이상호 대표한테 물었더니 오를 거냐고 물었더니 속이 꽉 찬 남자 99.9%에서 인용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데, 그 사람은 한 자릿수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서울 경기권은 두 자릿수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올해만큼 오를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거 뭐 또 책임질 수 있냐고 반문하면 책임질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게 신의 영역인데. 다만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정부에서 대대적인 어떤 규제를 걸어서 떨어지면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또 가서 최선의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죠?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니까 제발 아파트에 투자하세요. 그냥 화내고 짜증만 내지 말고 정말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서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면 뭐 그 지금처럼 계속 전세 살아야죠. 그거 볼 때 어쩌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연봉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연봉보다 아파트 30평대가 더 잘 버니까 제발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마마을, 그 강천마을, 백송마을 혹시 단톡방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동영상 퍼다 날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객관적으로 일산, 특히 이 백송마을, 백마마을, 강천마을 아파트 가격 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구 지인한테 들으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려고 뭐 작정했다라고 꼭 저희 부동산을 딱 콕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가격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 아닌 보고를 하는 거예요. IMF가 보고서에서 뭐 국가 그 공식 기관에서도 뭐 전세가 3% 오르고 매매가 1.5%, 공식 기관에서도 이렇게 오른답니다. IMF에서도 세계에서 경기 회복 수준이 올해 21년도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서에서 나왔죠. 그죠? 빨리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올해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돼서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 뭐 이때처럼 이제 종식이 돼서 마스크 벗고 수영장 왔다 갔다,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젊은 청춘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지 우리나라가 뼈대가 서겠죠. 지금 30, 40 세대들이 아파트 매수하는 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폭락 문제나 그 경기 엉망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다주택자, 너 같은 투기꾼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nope, 절대 아닙니다. 저는 3단지, 4단지, 5단지 지금 전세 사는 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세 살고 계시는 분에게 그분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서 내 자산 가치가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럼 저는 전세, 주거 안정에 굉장한 기여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왜 저 같은 놈이 적폐이고 싸가지 없는 놈입니까? 저는 아파트 가격에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